화학과학 29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세포 내 정보 흐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의미할까요? 바로 유전 정보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이 형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형질은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라고 하면 생물이 나타내는 외형적인 특징, 뭐 머리카락 색이나 피부색 이런 외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생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격, 성질까지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질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형질을 우리는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형질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유전 물질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 물질은 뭐예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은 DNA가 되겠죠. 그리고 이 DNA에는 이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럼 이 정보가 DNA에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디지털 정보는요. 이진법으로 저장이 되죠. 0 아니면 1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011, 001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4가지의 염기, 그 염기들의 서열을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핵산 배우면서 염기 4가지 배웠죠. DNA를 구성하는 염기 4가지. 뭐가 있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가지 있었죠. 그럼 얘네들의 배열과 순서를 가지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AGCC, TAGG, CTT, ACC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염기들이. 이게 유전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자, 이게 하나의 DNA예요. 하나의 DNA 내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눈동자 색이라는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하나의 DNA 안에는 이 한 가지의 형질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는 막 보조개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의 DNA 내에서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DNA와 유전자라는 용어를 많이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DNA가 더 큰 개념이고요. 이 DNA 안에서도 하나의 DNA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특정 유전 정보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내에서의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눈동자 색에 대한 유전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DNA 내에서도 이 부분은 보조개에 대한 유전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염기 서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염기 서열, 이 유전 정보가 사실은 무엇을 만드는 설계도냐면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가 형질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만든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백질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이 형질을 발현시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를 하면은 DNA, 즉 DNA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요.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되는 거고요. 특정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발현된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백질의 작용을 통해서 형질이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자, 이건 염색체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염색체 다 배우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염색체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DNA와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세포 분열을 하기 직전에 응축을 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자, 이 염색체를 보면은 쭉 DNA로 되어 있어요. DNA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전자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네, 유전자 B입니다.
하나의 DNA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만드는 정보라고 했어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전자 A로부터 단백질 A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 A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뭐 눈동자 색에 대한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유전자 자체가 뭐 눈동자 색을 뭐 이렇게 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눈동자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의 작용으로 어떤 색소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눈동자 색이 밖으로 이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전자 B도 자, 유전자 B를 통해서 단백질 B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B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질 B가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예시인데, 자, 이 식물의 꽃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붉은 색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를 통해서 단백질이 발현이 되잖아요. 그럼 이 유전자를 통해서 발현되는 단백질은 붉은 색소 합성 효소겠죠? 이 효소에 대한 유전자니까.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 효소의 작용으로 붉은 색소가 합성이 돼요. 자, 그럼 이 붉은 색소들로 인해서 붉은색 꽃이라는 형질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보셨죠? 이걸 이제 사람에도 좀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눈동자 색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피부색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피부색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어떤 유전자들이 많냐면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발현이 돼요?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발현이 되겠죠. 그럼 이 효소들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 멜라닌 색소의 합성 정도에 따라서 피부색이 밖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요. 이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발현이 된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이번 차시 내용은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되게 짧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